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부의 김형기라고 하고요. 이번 학기에 C++ 프로그래밍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신 그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죠. 그래서 C++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뭐 어떤 것들을 할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알아두고 계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첫 시간에 이제 이런 OT 같은 것들을 대부분 교수님들이 하시잖아요.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당연히 이제 첫 시간에 하는 것들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제 수업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수업에서, 그러니까 이 오늘 소개드리는 강의 소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뭐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 내가 왜 이 수업을 들어야지 되는지,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꼭 염두를 해 두고 나머지 강의를 들으셔야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 소개를 한번 더 드리면은 말씀드렸듯이 저는 김형기고요. 저희 연구실은 이제 VC랩이라고 해서 비주얼 컴퓨팅 연구실이고 뭐 가상현실이나 컴퓨터 그래픽스, 또 CAD 쪽 관련해서 특히 조금 연구를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딥러닝 기술을 많이 접목시켜서 이제 딥러닝 응용 기술도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은 7호관 625호에 있고요. 사무실 번호는 이렇고, 핸드폰 번호는 뭐 제가 필요한 곳에다가 곳곳에 적어 드렸으니까 필요할 때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면은 핸드폰보다는 일단 메일을 먼저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뭐 24시간까지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시간 동안 제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메일로 일단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응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화면에 가시화하고 뭐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이렇게 VR 기기 같은 거 사용을 해서 뭔가 뭐 협업하는 기술, 그리고 딥러닝 사용을 해서 어떤 뭐 엔지니어링 데이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것,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하고 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자, 이 수업은 C++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강의 계획서에도 써놨지만 C 언어 기초는 여러분들이 꼭 듣고 들어오셨어야 됩니다. 그 수업을 그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 조금 잊어버리셨을 수는 있지만 일단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C 언어 기초를 안 듣고 혹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들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은 여기 두 번째 써 있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C와 C++의 뭐 큰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C++에서는 객체지향 문법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뭔가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이 수업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된다 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메모리 레이아웃과 명령어에 따른 메모리 변화 이해라고 적어뒀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올해 추가한 내용이에요. 물론 뭐 작년에 수업에서도 이걸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강의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 수업의 목표로 빼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강의 초반부에 이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메모리 얘기가 있죠. 메모리가 중요하다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의도 있지만 실습 시간이 같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실습 시간에 직접 구현을 해보면서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뭐 이제 요즘에는 그런 책이 잘 없는데 옛날 C++ 문법이 있고 또 최근에도 계속 C++ 문법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능한 이제 시간이 될 때 이제 이 모던 C++의 기능에 대해서도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는 이 C++ 프로그래밍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는 뭐 이번에 듣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들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수업들의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C++ 프로그래밍을 잘 이해하고 잘 익숙하게 다루지 못하시면은 저런 나머지 수업을 들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어렵겠죠. 학교 생활이 그냥 계속 뭐 고통스러워진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을 해서 이번 학기에 이 C++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런 나머지 수업을 좀 더 수월하게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내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 볼 때도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만들 수 있고 뭐 그에 따라서 이제 학점도 좀 더 잘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학교 생활이 편하고 재밌어지고 배우는 내용도 더 재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C++ 프로그래밍이 물론 C 언어 기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반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흐트러지면 조금 앞으로 계속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집중을 하고 내가 이 내용을 다 배워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다 알진 못하지만 제 경험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어렵구나 라고 C 언어 기초를 들으면서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프로그래밍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두 가지 부류의 분들한테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나는 프로그래밍 별로 어렵지 않은데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일단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제 이 수업 이제 학교 와서 C++ 프로그래밍을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제 경험상 이제 뭐 보통 이제 여러분들 1학년 정도 과정에서 코딩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빅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문제를 제일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잘 없으시고 들으면은 알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실습에서 직접 해보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 또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예제 코드를 계속 보여드리는데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 코드랑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예제 코드를 쓰면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봤더니 내가 생각한 것 같다고 실제 이제 결과로 나온 게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다 같은 원인에 기인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코드 명령문들을 작성을 하죠. 그 명령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배운 내용을 외워서 쓰거나 아니면 그냥 좀 애매하게 그냥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느낌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명령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아까 메모리 강조를 했었죠. 실제로 메모리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명령문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모호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프로그래밍이 확실히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코드를 보더라도 최소한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구나, 이 코드를 거치게 되면은 상태가 어떻게 변하겠구나 하는 거를 차근차근 따라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초반부에 이제 한 달 정도 될 거예요. 4주 정도에 걸쳐서 제가 주로 목표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메모리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들이 적은 명령어에 의해서 메모리에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는지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만드는 게 제 강의 초반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목표로 잡으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간과한 게 있는데 디버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디버깅 하면은 뭐 버그 잡는 거구나 하고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거를 그냥 알고만 있고 안 하세요. 이거를 안 하면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툴적인 면이라서 뭐 수업에서 안 맞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쓸 줄 알게 되면은 코딩하는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버거를 사용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모리 변화를 어떻게 볼 수 있나를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관찰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관찰을 해보고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거 여기서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명령문이 있습니다. int a는 10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은 C 언어 기초 들었으니까 a라는 뭐 변수를 만들고 10으로 그냥 초기화해서 만든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X 표시를 쳐놨죠. 여러분들이 현재 이 명령문을 보고 이렇게만 떠올리셨다면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되냐면은 제가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걸 배우고 나서는 스택 메모리에 어떤 주소, 뭐 예를 들어서 0x, 1000, 내 4바이트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거기에 이제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해당 주소에 a라는 이름이 붙는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는 사실 이쪽에 별표를 하나 더 쳐야 되겠네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지 돼요. 자, 이 그림을 제가 이 강의 초반부에 계속 그림을 그릴 건데 스택이라는 메모리에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리고 왼쪽에 int a, 오른쪽에 주소값, 그리고 이 안에 변수의 값. 스택 메모리에 이런 게 생긴다 라는 것까지 이 두 개를 세트로 여러분들이 이 명령문을 봤을 때 머릿속에 팍 떠오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여기서 뭐 스택 메모리, 주소, 바이트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어도 상관없어요. 겁먹을 필요 전혀 없고 제가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들으시면은 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를 4주차까지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저의 목표고 여러분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를 더 드릴게요. 자,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요거를 착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게 되고 싶어요. 뭐 꼭 코딩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잘 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피아노 레슨 영상을 주구장창 한 1000시간 동안 보면은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잘 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피아노 뭐 레슨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직접 쳐봐야지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직접 쳐서 소리를 들어보고 손가락에 뭐 근육, 머슬 메모리 같은 거를 익혀야 실제로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강의 영상을 열심히 본다고 코딩을 잘하거나 C++를 잘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앉아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키보드를 쳐봐야지 돼요. 요거를 되게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강의를 열심히 듣고 막 필기 열심히 하고 하면 잘하게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직접 쳐보셔야지 됩니다. 요건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뭐 공통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수업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인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뭐 최근에 기술의 발전이 빠르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공학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발전하는 기술들을 뭐 학회 같은 데나 가서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을 보면서 많이 접하죠. 맞아요. 정말 기술의 변화가 빠릅니다. 기술의 변화가 빠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 배운 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 가지고 앞으로 뭐 졸업하고 뭐 30대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한 30년은 최소한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30년 일할 동안 대학 4년 동안 배운 거 가지고 계속 써먹을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 컴공에는 특히 심하지만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을 지금 세상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 나가야지만 되는 세상이 됐어요. 기술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자, 그때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부실하면은 어떤 새로운 내용, 내가 요새 이게 트렌드라서 이거를 배우려고 할 때 그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건 디폴트고 근데 그 새로운 거를 내가 빨리 배우려면은 결국에는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이 되는 뭐 수학이 될 수 있고 뭐 이 컴공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개발 실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를 조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시길 바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 학점이 중요하냐, 아니면 실력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요즘 트렌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으면은 학점이 안 좋아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실력이 없는데 학점만 좋다고 하면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력이고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실력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쉬운 강의, 뭐 편안한 강의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나는 원한다, 이 수업에서. 그러니까 C++ 프로그래밍을 편안하게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는 다른 분반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다른 분반 학생이랑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되고, 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수강 변경 기간에 자리를 잘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수업을 선택을 하느냐라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대학 수업은 그런 거예요. 세 분반에 다른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거는 이런 목적도 있어요. 뭐 교수님마다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뭐 꼴이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수업을 찾아서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또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수업은 편안한 강의는 아닐 거다라고 지금 첫 시간에 미리 공지를 드리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뭐 학점을 안 주냐 그런 건 아니고, 학점은 그냥 비율에 맞춰서 저는 드립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게 높은 학점을 그냥 받고 싶다라는 거는 제 강의의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분반을 옮기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 뭐 재능을 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대부분은 오해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뭐 시연어 기초 저번 학기에도 비대면으로 해서 별로 이제 이런 거를 마주치지 못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옆에 다른 친구, 수업 듣는 다른 학생들은 엄청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엄청 재능이 있고 나는 재능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착각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그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계속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꼴은 없어요. 꼴은 없는데 뭐 가상의 이런 꼴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위치가 예를 들어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엄청 잘하는 것 같은 친구가 이쯤 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는 이쯤 와 있어요. 자, 어차피 가야 되는 데는 여기에요. 지금 이 친구가 여러분들보다 요만큼 앞서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갈 길과 비교하면 굉장히 미미한 차이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 C++ 수업을 들을 때도 뭐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을 뭐 수업을 듣는 다른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어서 막 쉽게 해요.
아무리 해봤자 이 수업 한 학기 동안 하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 내용을 제대로 배우면은 따라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길어야지 고작 한 학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까지 일한다고 치면 30년이겠죠? 30년 중에 길어야 6개월인 겁니다. 재능 상관없어요. 수업 열심히 듣고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고 하면은 충분히 뭐 꼭 누구를 따라잡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정도 차이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쉽게 극복된다. 이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이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강의를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피아노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앉아서 팔짱 끼고 제가 열심히 설명하는 내용 듣고 쉽네 하시면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본인이 쳐봐야지 됩니다. 구경만 하고 끝내시면은 아무 실력 향상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강의에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켜가지고 타이핑하는 내용들 모두 따라서 타이핑 해보시고 수정해서 뭐 실행해보라고 했을 때 그런 거를 다 해보셔야지 됩니다. 자, 연결된 내용인데 두 번째로 스스로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직접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꼭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거 쉽게 떠오르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 이해했으니까 뭐 굳이 안 해봐도 되겠네. 아니면은 제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딱 보니까 뭐 이렇게 될 것 같네 하고 여전히 팔짱을 풀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뭐 옛날엔 그랬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귀찮더라도 또는 당연히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해보세요. 그러면 아닐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모르는 거를 발견하게 되고 그게 다 여러분들 실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시고 하라는 거는 꼭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십시오. 질문 되게 안 하시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클라썸 사용하잖아요. 익명으로 질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질문 한다고 해도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리고 사실 이상한 질문이라는 건 없죠. 익명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바로바로 질문을 하세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100%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제가 말하는 문장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도 없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 각각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시키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이해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을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 또는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까지 해 드려야 그제서야 강의가 100%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많이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 PPT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어찌됐건 일단 뭐 저랑 얼굴 보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편하게 글을 쓰셔도 되니까 질문을 일단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요 다음 장부터는 지금까지 이제 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뭐 좀 이렇게 좀 건조한 얘기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 할 테니까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